항공유 1등이에요.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는 전부 적자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K항공유가 세계 1등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이죠. 우리나라가 1등이고 꽤 많아요. 항공유 1등이에요. 그룹3 기유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근데 이게 참 씁쓸한 1등인 거예요. 기유와 항공유, 즉 정유에서의 1등이 어떤 이유는 우리나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비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1등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과 미국 이런 국가들보다 정제 시설 이것들이 투자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이 낙후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외국 기업과 합작해서 만들면서 여수, 창원 막 이런 데다가 시설들을 쫙 만들었어요. 여수 밤바다 막 나오면서 쫙 어마어마하게 불 켜놨잖아요. 그만큼 그 공장이 넓게 세워져 있고 엄청나게 자본이 투자된 그런 공장들입니다. 원유를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설들이 전부 최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제할 때에 다 촉매 기술로 불순물 제거하고 가변적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원유를 분해하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공장들을 막 세워놨어요. 그 촉매 기술들을 같이 해서 우리나라 촉매 만드는지 못해요. 다 외국 걸 사오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공장들을 잘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원유의 구성 성분이 파라피닉 계열, 납세닉, 아로마틱이라고 해서 화학 구조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파라피닉이 탄화수소가 일자로 돼 있거나 아이소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파라피닉이라고 그래요. 단일 구조 결합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연료들이나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찌꺼기가 아스팔트로 빠지잖아요. 만약에 후진 원유를 갖고 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오고 나머지 후진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아스팔트로 때려 넣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원유를 좋은 원유만 사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후진 것도 다 분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유도 만들 수 있고 연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후진 원유를 싸게 갖고 와서 이거를 돈이 되는 것을 쫙 뽑아내는 거죠. 원천 기술, 촉매 기술 이런 건 없지만 정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래서 그룹3도 좋은 그룹3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항공유는 케로신이라고 등유인데 디젤보다 끓는 점이 낮아요. 더 빨리 나오고 화학 구조도 짧아. 이것 중에서도 휘발성이 있고 더 네로우다우 커팅해갖고 더 깨끗한 위쪽에 더 짧은 애들이죠. 요게 항공유예요. 그래서 항공유도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만 딱 모아갖고 만들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1등이지. 내가 시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는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완전 바닥쳤습니다. 중동이 예전에는 원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가만 보니까 석유가 고갈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다가 돈을 줘서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바로 원유펀에서 바로 정제를 해요. 원유 바로 뽑아다 가니까 싸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국이 발전을 늦게 했잖아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설비나 시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핑일 거예요. 새로운 겁니다. 중국의 남부 쪽, 해안 쪽 석유화학 시설이 쫙 들어서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지금도 또 만들어.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자원을 전부 싹쓸이했죠. 석유도 싹쓸이했어요. 석유화학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싸게. 우리나라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적자예요. 지금. 그나마 연료는 우리나라도 써야 되고 다른 나라도 써야 되니까 연료는 팔려. 근데 걔네들 연료 안 만들겠어? 만들겠죠. 뺏기는 거 시간 문제다. 사실은 그룹3 우리나라가 마케팅을 잘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시간 문제야. 결국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등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지만 딴 걸로 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다른 걸 고민한다면 어떤 걸 고민해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석유화학 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가서 폭파시켜서 쟤네를 못 만들게 만드냐,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원유를 엄청나게 싸게 갖고 와서 경쟁력을 만드냐, 그것도 없어. 그럼 촉매를 어떻게 바꾸냐, 촉매 우리 사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럼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품을 개발해야 돼.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들을 우후죽순으로 막 지었죠.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작동하니까 열이 발생해.
줄여야 되니까 냉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열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에어컨을 가지고 썼어요. 공냉식으로. 돈도 많이 들고 장소도 커야 되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순행식으로 합시다. 순행식.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물 레일을 쫙 깔아갖고 냉각을 시켰는데 조금이라도 터지거나 이러면 물이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 쇼티지 나면 끝이잖아요. 이게 리스크가 너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의 당부자, 절연유를 생각한 거예요. 이멀전 쿨링 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아예 기름에 담가 그룹 3 기유로도 쓸 수 있고 실리콘 오일로도 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AI의 시대의 문제는 어떻게 열을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후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료는 특화돼 있으니까 바꾸기는 어렵고 항공유처럼 커팅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걸 더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사실은 좀 바꿔야 돼. 기존에 있는 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폴리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료만 만드는 것보다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복합 소재를 같은 걸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될 것 같고 윤활유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현재 우리는 자동차랑 뭐 배 뭐 이런 것만 맞췄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타고 다닐 거 운송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계가 다 바뀝니다. 요거에 맞게 변경시켜야 돼요. 1등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에 심취해 있지 말고 앞으로 1등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활유의 정확한 정보는 엠불진과 함께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Come on!